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붕어빵 냄새가 데려온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베던 어느 저녁 서울 변두리 작은 사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 저는 정윤아입니다. 올해 19 고3이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교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길가 붕어빵 노점 앞에 섰습니다. 붕어빵 틀을 닫고 반죽을 붓고 팥을 채우는 손놀림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몸이 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에 몇천 원이라도 더 버는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윤아 씨에게 붕어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겠지요. 사연자 네. 손이 얼어붙어도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붕어빵을 보면 마음이 조금은 버텨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손님들이 몰려들던 시간에 이상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을 걸쳤는데 눈빛은 어른 같았습니다. 아이는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누나 아니, 아줌마 아니, 죄송해요. 사연자 괜찮아요. 붕어빵 드릴까요? 네. 근데 잠깐만요. 진행자 아이는 붕어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 듯했습니다. 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연자 네. 진짜요. 웃을 때 눈 밑에 점까지요. 사연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이 뻐근해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장난을 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겁먹은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게요. 사연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가 너무 진지해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행자 사진 한 장. 그 작은 행동이 거대한 문을 열기도 하지요. 사연자 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섰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지더니 정말 울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사연자 괜찮아요. 그런데 너 혼자 왔니? 기사님이 저기 차에 계세요. 저는 잠깐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사연자 도망요? 엄마가 요즘 자주 아파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사람들은 도련님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만 해요. 진행자 아이는 도련님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사연자 저는 그제야 아이가 평범한 집 아이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붕어빵 값을 과하게 내밀었습니다. 사연자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집은 돈이 많습니다. 사연자 아이는 말끝마다 어른처럼 씁니다를 붙였습니다.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아이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누나, 성함이 뭐예요? 사연자 정윤아야. 너는? 민준입니다. 한민준. 진행자 아이는 자기 이름을 말한 뒤 마치 비밀을 넘기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혹시 이서연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사연자 그 순간 제 손에서 집게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서연은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오래된 서랍을 열며 한번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젊을 땐 서연이라고 불렸단다. 사연자 왜 그 이름을 알아? 제 엄마 이름입니다. 제 엄마는 이서연이에요. 진행자 같은 이름 같은 얼굴. 우연일까요? 사연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데 아이의 엄마가 제 엄마와 같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준이는 제 혼란을 알 리 없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누나를 보면
뭔가 기억할지도 몰라요. 사연자 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아이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행자 사연자님은 결국 그 아이를 따라가셨다고요. 사연자 네. 저는 붕어빵 틀을 정리하며 주인 아저씨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리고 민준이가 가리킨 검은 차로 다가갔습니다. 기사님은 처음엔 저를 의심했지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창밖의 겨울은 갑자기 멀어 보였습니다. 기사 도련님, 회장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이 분은 중요한 분입니다. 사연자 회장님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연자 너네 어떤 집이야? 아이, 엄마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엄마가 쓰러진 뒤에는 더 많이요. 진행자 그 집은 강남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사연자 문이 열리고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넓은 거실과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화려함이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손잡고 긴 복도를 지나 2층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 엄마, 저 왔어요. 사연자 방 안에는 향이 은은했고 커튼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아주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진행자 누구였나요? 사연자 제 어머니와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썹 모양, 입술 깃불까지. 다만 제 어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머리카락은 단정히 정리돼 있었지만 그 얼굴은 확실히 우리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 엄마 민준아? 아이, 엄마, 여기 이분 보세요. 제가 말했던 분이에요. 사연자 여자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준 엄마 유나? 사연자 저는 숨을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민준 엄마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진행자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 기침으로 끊겼습니다. 사연자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입안에 2번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저는 제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때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냉정한 눈빛. 그가 민준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남자 도련님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민준 장난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연자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남자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권력.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약한 여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 엄마 유나야 너 이제 왔구나. 진행자 이제 왔구나라는 말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연자 그날 저는 저택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제 휴대폰부터 요구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민준 엄마가 애써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준 엄마 그만하세요. 이 아이 앞에서. 남자 서연 당신 상태가 어떤지 압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사연자 남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남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연자 저는 정유나 그냥 학생이에요. 남자 가족관계는? 사연자 어머니와 둘이 살아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진행자 그때 민준 엄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엄마 당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사연자 김미경이요. 민준 엄마 미경. 사연자 그녀는 그 이름을 따라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불 속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색 펜던트 안에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 민준 엄마 이 사진 기억하니? 사연자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분명 저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민준 엄마, 아니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연자 이게 뭐예요? 민준 엄마 내가 내 딸이야. 진행자 사연자님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사연자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키웠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가 내 딸이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연자 제 엄마는 김미경이에요. 저를 키운 엄마요. 민준 엄마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미안해. 남자 서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민준 엄마. 그럼 누나는 제 누나예요? 진행자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잠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연자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에 계신 그분. 저는 당장 달려가야 했습니다. 사연자 저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남자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확인이 끝나기 전까진 민준 엄마 보내주세요. 유나가 도망치지 않게 내가 책임질게요. 진행자 결국 남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라. 그날 밤 저는 저택에서 나온 뒤에도 펜던트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저 내 엄마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행자 병원에서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사연자님의 마음은 어땠나요? 사연자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등엔 주사 자국이 많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워준 손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저택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아주 닮았습니다. 사연자 엄마. 어머니 유나 왔니? 사연자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저는 말할지 말지 수백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었습니다. 사연자 엄마, 나 친엄마가 따로 있어? 진행자 어머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니? 사연자 오늘 어떤 아이가 나보더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 그리고 그 엄마가 나를 유나라고 불렀어. 펜던트도 줬어. 어머니. 사연자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유나야 미안하다. 진행자 그 말은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겠지요. 사연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사고가 있었어. 너는 아주 아팠고 어떤 사람이 너를 데려가려 했어.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그래서. 사연자 그래서요? 어머니 그 사람은 내 친엄마였어. 하지만 그때는 그 집이 너무 무서웠단다. 너를 키울 자신도 지킬 힘도 없는 내가 너를 그 집에 보내면 너는 물건처럼 될까봐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 진행자 어머니의 고백은 슬프고도 절박했습니다. 사연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 친엄마는 아주 큰 집 사람이었어. 돈도 많고 하지만 자유가 없었지. 그 집에서 아이는 가문이었고 엄마는 며느리였어. 그 여자가 너를 안고 내 앞에 와서 울었단다. 이 아이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사연자 그럼 왜 나를 돌려주지 않았어? 어머니 그 여자가 너를 잃고 미쳐버릴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내가 그 집에서 웃음을 잃는 거였어. 진행자 사연자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사연자 저는 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진짜 엄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라는 아이의 눈빛, 엄마 곁에 있고 싶다던 그 말.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사연자 엄마, 나 내일 그 집에 다시 가볼게. 그냥 확인만 할게. 어머니 유나야. 사연자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연자 엄마, 내가 어디서 왔든 내 엄마는 엄마야. 그건 안 변해. 진행자 다음날 사연자님은 다시 그 저택으로 향하셨습니다. 사연자 네. 저는 교복 대신 단정한 니트를 입었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아니라 어른들의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택 문이 열리자 어제 그 남자가 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남자 확실히 합시다. 사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진행자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는 사연자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누나, 저는요, 엄마가 누나를 보고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사연자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따뜻함보다 외로움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사연자 민준아, 너는 엄마를 많이 좋아하구나. 민준네. 엄마가 아픈데도 어른들은 늘 회의만 해요. 저는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그 말에 사연자님의 마음은 더 흔들렸겠지요. 사연자 네. 그리고 민준 엄마, 이서연 씨가 휠체어에 앉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서연 유나야, 너는 잘 컸구나. 사연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연자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서연 알아.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듣고 싶어. 내가 왜 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진행자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서연, 나는 결혼이 아니라 계약 속에 들어왔어. 그 집에서 아이는 증명이었지. 너를 낳았을 때 나는 기뻤어. 그런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 너를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빼앗아가려 했어. 가문의 후계자라고. 사연자 그래서? 이서연, 나는 내가 그 집에서 자라면 너의 꿈도 표정도 다 정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치려 했지. 너를 데리고. 하지만 나는 잡혔어. 그리고 너는 내 품에서 떨어졌지. 진행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을 말했습니다. 이서연, 그때 미경 씨가 너를 안고 울었어.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나는 미쳤어.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 너를 살릴 사람이 그분이라면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사연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이서연 씨의 절박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누나, 그럼 우리 엄마를 같이 지켜주면 안 돼요? 진행자 그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연자님의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연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서연 씨의 친딸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자의 얼굴이 그 결과를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죠. 사연자 절차요? 남자 호적 정리, 교육 계획, 거주 문제. 진행자 사연자님은 그 순간 뭔가를 직감하셨겠지요. 사연자 네. 이 집은 사랑보다 관리가 먼저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연자 저는 여기서 살지 않겠습니다. 남자 그럼 돈은요? 치료는요? 당신 어머니, 아니 미경 씨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사연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저는 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그만하세요. 유나를 협박하지 마요. 남자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진행자 그때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울어요. 누나도 울어요. 아버지는 왜 숫자만 봐요? 사연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남자 민준아. 민준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누나는 붕어빵 팔면서도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좋아요. 진행자, 붕어빵 팔면서도 웃었다는 말은 사연자님에게는 아픈 칭찬이었겠습니다. 사연자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이 집의 딸이 되기보다 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사연자 저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탁은 드릴게요. 남자 무슨 부탁이죠? 사연자 제 어머니 김미경 씨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대신 저는 이서연 씨와 민준이를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진행자 쉽지 않은 제안이었을 텐데
남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연자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서연 당신, 내가 부탁할게. 유나는 내 딸이지만 미경 씨도 유나의 엄마야. 그분을 지켜줘. 진행자 그날 돈과 권력이 아니라 엄마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 집을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당신들은 자주 와주십시오. 사연자 저는 그 말이 조언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변화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진행자 이후 사연자님은 두세 개를 오가게 되셨겠군요. 사연자 네. 저는 낮에는 학교와 붕어빵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해서 제 삶이 갑자기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이면 저택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민준 누나, 오늘은 엄마 기분이 좋아요. 사연자 이서연 씨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건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대신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서연 유나야, 내가 붕어빵을 판다면서? 사연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서요. 이서연 그럼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진행자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붕어빵을요? 사연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복 대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쓰고 저와 함께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두 손에 장갑을 끼고 팥을 옮겼습니다. 민준 제가 팥 넣을게요. 사연자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노점 앞에서 어설프게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 하면 이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따뜻한 애 손도 마음도. 진행자 사연자님은 그 웃음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연자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유명한 사람이나 큰 집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엄마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미경 씨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붕어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연자 엄마, 이거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 같이 만들었어. 어머니 누군데? 사연자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연자 나 친엄마랑 같이 만들었어. 진행자 어머니는 어떤 반응이셨나요? 사연자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한참 후에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잘했다. 그분도 많이 아팠겠지. 사연자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두 엄마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의 딸로 살겠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세상은 늘 아름답게만 흘러가지 않지요. 갈등도 있었을까요? 사연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택 안 사람들은 저를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밖에서 온 아이가 도련님 곁을 어지럽힌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갑자기 돈 많은 집과 엮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 누나, 괜찮아요. 사연자 민준이는 제 표정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어느 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연자 저 여기 오는 게 맞을까요? 민준이한테도 엄마한테도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서연 유나야, 내가 짐이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쓰러졌을 거야. 너는 우리를 살리고 있어. 진행자 그런데도 남자의 존재는 여전히 부담이었겠지요. 사연자 네. 그 남자는 변한 듯하면서도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 유나 씨, 민준이에게는 후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있을수록 혼란이 생깁니다. 사연자 저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연자 민준이는 사람이에요. 교육 계획표가 아니에요. 남자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행자 그 순간 이서연 씨가 남자 앞에 섰습니다. 이서연 현실을 말할 거면 나도 현실을 말할게요. 당신은 민준이를 가문으로만 키우려 했고
그 결과 아이는 외로워졌어요. 당신이 잃어버린 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사연자 이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나는 유나를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유나를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민준이가 사람답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유나가 그 길을 보여줘요. 진행자 그 말은 남자에게도 충격이었겠습니다. 사연자 남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남자 미안합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연자 저는 그 사과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늘 서툴게 시작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민준이를 더 자주 안아주기 시작했고 이서연 씨 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진행자 사연자님은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연자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그 외로움은 결국 사람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걸요. 붕어빵 한 봉지처럼 따뜻한 마음이요. 진행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님의 삶은 어떠신가요? 사연자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김미경 씨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회복 중이십니다. 이서연 씨도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싫다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를 좋아합니다. 민준 누나, 저는요, 나중에 붕어빵 가게 차릴 거예요. 엄마랑, 누나랑, 할머니랑 같이요. 사연자 민준이는 저를 누나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서연 씨를 서연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아주 조용히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의 자리를 넓히는 말이었습니다. 이서연, 유나야 고맙다. 사연자 그리고 저는 김미경 씨에게도 더 자주 말합니다. 사연자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진행자도 엄마. 한 딸. 그리고 한 꼬마. 사연자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선택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듭니다. 그 겨울 사거리에서 민준이가 말했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사연자 그 말은 처음엔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결국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엄마의 집, 그리고 저택의 긴 목도 끝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던 엄마의 집. 진행자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길은 열릴지도 모릅니다. 사연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붕어빵은 금방 식지만 그날의 따뜻함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놓이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이며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과 인물 상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거나 일부 각색재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무관하며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창작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